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도 아직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전달될지 걱정이 앞서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남몰래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과 소개팅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남자다운 성격과 듬직한 외모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금방 연인이 된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 남자를 만나면서 이것저것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린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을 앞두고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의 가족은 아버지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데 여동생은 메이크업 학원을 다니는 예정인 예비 사회인이었고 아버지는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집에만 계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아파트 상가 앞에서 옷 수선을 하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은 어머니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회사에 다닌다고 해도 집안 생활 비용에 자기가 버는 돈을 보태주는 건 아니었으므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제 남자친구가 본가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아마도 은퇴 자금을 모아둔다거나 집안에 원래 재산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말을 끝맺었습니다. 처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 집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반겨주신 분은 남자친구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성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정혁이가 언제 결혼하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진행됐네요. 분 아가씨가 우리 정혁이를 구제해 주었어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은 인상이 매우 좋으셨고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동생도 성품이 좋고 밝았어요. 안녕하세요. 정혁이 오빠 동생이에요. 우리 오빠 잘 부탁드려요. 오빠가 겁이 많고 둔한 사람이라 조심스럽게 처리해 주세요. 때로는 바보 같은 짓도 하거든요. 아마 새언니가 많이 고생할 것 같아요. 아름다운 언니가 오빠한테 빠지다니 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요. 언니야, 예전부터 제가 오빠 말고 언니와 함께 있었으면 했는데 언니가 우리 집 식구가 된다 하니까 저는 더 떨리고 설레요. 정말 친한 언니로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 잘 지내봐 주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저도 잘 부탁해요. 남자친구 집안은 화목 그 자체였어요. 아버님도 자상하시고 여동생도 밝고 명랑했죠. 왜냐하면 남자친구 성격이 좋다는 걸 알아서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님은 분위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어머님은 제가 당신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뵙는데도 가장 인사 정도만 하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슬쩍슬쩍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항상 어두운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좀 무리한 생각이 들기도 했죠. 혹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만 제외하면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딱히 별말을 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2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자리여서 조심스러웠고요.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남자친구 집에 나서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정혁 씨 어머님이 기분이 좀 별로신 것 같아 나한테 말도 별로 안 하시고 표정도 좋지 않으셨는데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신 게 아닐까 해요. 아, 어머니야. 어머니는 신경 안 써도 돼. 사실 내가 자기한테 말은 안 했는데 어머님이 지난달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 3주 전이나 이번 달에 얼마 전에 태어나셨는지요.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으신 거요. 정말 어쩐지 힘이 너무 없어 보이셨어요.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어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위반한 차에 들이밟혔는데 목과 허리에 충격이 좀 있으셨어요. 지금은 잘 치료받고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런 사건이 있었군요. 진작에 말해줬으면 병문안이라도 갔을 텐데 좋은 일도 아닌데 왜 그래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크게 상처를 받아서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치셨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안색이 좋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뼈에 좋은 영양제를 선물로 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 했네요. 저희 두 사람은 양가 어른들에게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의 친정 엄마도 저와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안 사더니 낯빛이 참 어두워 보이더라. 어디 아프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거. 어머님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고생을 좀 하셔서 그래. 허리랑 목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나도 그걸 몰랐을 때는 어머님이 기분이 좋지 않으신가 했다니까. 아이고, 그래. 아이고, 나이가 들면 뼈도 잘 안 붙는데 어쩌다 보니 상견례에 나온 부모 치시는 너무 기분이 처져 있는 것 같았다. 어쨌든 다른 시댁 식구들은 성격도 좋고 다 좋아 보였다. 결혼은 남편도 중요하지만 시댁 식구들도 중요하거든. 적어도 그 집에서 우리 은정이가 고생을 하면 안 된다. 엄마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고 했지. 그래, 우리 시아버지랑 신우랑 전부 성격 참 좋더라. 내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잖아. 시댁이 너무 좋다고. 그래, 그렇구나. 시집에 가니까 그렇게 좋은가? 입이 아주 귀에 걸렸어. 누가 그래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대? 어쨌든 고마워요 엄마. 내가 잘 살 테니.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랑 날짜를 잡게 되었고 정신없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형식적인 것을 줄였다고 해도 아직도 정말 많이 준비할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제 집에서 시어머니께 드릴 한복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시어머니를 모시고 유명한 한복 가게를 찾았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런저런 한복을 입어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남자친구가 좀 이상한 속담을 하는 거죠. 색깔 참 곱다고. 아, 저걸 우리 엄마가 입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정혁 씨,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어머니께서 고르시는 거잖아. 그렇지만 아직 멀었어. 대충 고르고 빨리 밥을 먹으러 가자. 나 배고프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을 때 남자친구는 다급하게 말을 돌렸다. 나는 눈치가 100% 있는 편인데 그 이상한 느낌을 모르겠어. 그래서 난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한복을 고를 때 왜 그런 말을 했냐고 다시 한번 얘기를 꺼냈어. 하지만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얼버무리며 딴소리라고 했어. 그래서 결혼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면 다 말하라고 엄포를 놨어. 나중에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 그러자 남자친구는 한숨을 내쉬며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여서 진짜 나중에 말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 어머니는 날 낳아주신 친어머니가 아니야. 우리 진짜 엄마는 내가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고 현재 어머니께서 떠나신 지 1년 만에 아버지께서 재혼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왜 여태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지 진짜 몰랐어요. 저도 그렇고 여동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매에게는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못해주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친엄마와는 다르게 느껴지죠. 우리도 은근히 새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았다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금 더 커서야 부모 자식처럼 지내는 거죠. 아, 그래 이해했어요. 어떻게든 잘하세요. 어차피 새어머니도 어머니시니까 그냥 평범한 부분이에요.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자친구의 고백이 꽤 놀라웠어요. 그동안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당연히 새 시어머니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 되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 진짜 그렇지 않지만 남자친구의 친어머니가 아니란 생각이 제 태도를 좀 바꾸게 만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이해 없게 굴었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은 가볍게 생각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런 제 태도를 제일 먼저 알아본 건 바로 친정 엄마였어요. 저희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식을 올렸고요. 신혼여행도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내 등짝을 때릴 것 같아요. 아, 아파. 왜 때려?
난 정말 너 결혼식 때 시어머니한테 그 태도가 뭐냐? 태도? 내가 시어머니한테 뭘 어떻게 했냐고? 시어머니한테 왜 그렇게 냉랭하게 대접했냐고? 태백 때도 그랬고, 하객들에게 인사드릴 때도 그랬어. 내가 그렇게 너를 보면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혹시 내 시어머니가 박서방 생모가 아니라서 그래? 사람이 그런 못 쓰는 집 묻은 게 모든 것이냐? 시어머니란 사실 변하지 않는 존재란 걸 명심해야 해. 시어머니들께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디서 그런 못 배워 먹은 짓이야? 사돈도 젊을 적에 두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견뎠을까요? 이제 더 많이 시어머니를 존중해야 해요. 어디서든 어른에게 무례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돼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제대로 혼나려고 심각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친정 엄마의 말에 깨달음이 빛났어요. 정말 일부러 한 게 아니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한 게 부끄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안쓰러우셨을까요? 진심으로 미안해서 시어머니께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어머니, 시골에 있을 때 매우 버릇이 없었던 것 같아요. 굴었어요. 제가 경솔했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보니 너무 잘못된 태도를 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 건 아니고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난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우리 둘이 싸우지 말고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도 잘할게요. 어머니는 제 행동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고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시며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을 편견을 갖고 보았다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속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절대 다짐하며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후 좋은 날을 선택하여 시어머니와 데이트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며느리구나. 요즘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내일 주말인데 혹시 시간 되세요? 시간. 그래. 수선집도 문 닫고 딱히 일은 없는데 왜?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일정이 존재하진 않고 어머님과 데이트를 좀 하려고요. 우리 내일 만나서 백화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예요. 네, 좋더라. 그런데 괜히 내가 시간을 뺏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과 놀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내일 만나는 거예요. 알았어. 오늘 밤 잠이 올까 모르겠네. 어머님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에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다음날 약속 장소에서 어머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저 멀리서 어머님이 걸어오시는데 어머님 옆에 아버님이 같이 계시지 않을까요? 어머님이 아버지와 함께 오셨어요. 아이고, 맞아요. 이 사람이나 졸라서 같이 왔어요. 괜찮아요. 여자들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백화점에서 살 것도 있고 우리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어서 따라왔어요. 아, 그렇군요. 알았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바깥바람도 쐬고 좋네요. 갑작스러운 시아버님의 방문이 당황스러웠지만 할 수 없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도 샀고 맛있는 식당에서 점심도 먹었어요.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웃으면서 즐거워하셨는데 시어머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랑 통화했을 때와 분명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들끼리 수다를 떨고 마음 편하게 놀고 싶었는데 눈치 없이 따라온 시아버지 때문에 불편하신 거겠죠. 저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나중에는 우리 둘이 따로 만나서 놀자고 기획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시면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고, 시어머니와의 데이트는 그렇게 실패했지만 시아버지께서 엄청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내심 뿌듯했어요. 어른들에게 효도는 별다른 것이 없죠. 그저 자식들과 자주 시간을 보내고 안부를 묻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효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후에 남편과의 신혼생활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해서 그런지 나는 남편과 소꿉놀이를 하는 것처럼 알콩달콩한 행복을 살았어요. 넉넉한 살림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냉장고와 TV가 있고 밥을 굶지 않고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혼을 즐겼어요.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 모든 어려움에도 견딜 수 있을 거라며 무슨 어려움이 찾아와도 서로를 의지하며 견디라고. 그러나 그 모진 어려움이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나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전세로 얻은 신혼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은행 연락을 받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발견되어 부실 서류로 인해 실행된 대출을 다시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수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게 경제 상황에서 전세금이 빠지게 된다면 밤하늘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을 어디서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았지만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너무 걱정해 하기 시작했어요. 말라며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큰 소리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남편도 뻔한 월급쟁이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려고? 나는 정말 안심해도 돼요? 그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정말이에요. 은행에서는 빨리 해결하라고 난리인데 진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다니까. 당신은 그냥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일이나 하세요. 오빠가 알아서 할 것이에요. 남편의 큰 소리는 마땅치 않지만 저로서도 딱히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모자란 돈을 해결하겠다는 남편의 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한열흘이 지날 쯤 기다리는 소식은 오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달려갔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비교적 괜찮으신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시간에 왜 왔냐고, 나중에 천천히 오지라면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던데 어디 많이 다쳤다는 건 아니에요. 난 뒷목이 좀 땡기는 것 빼고는 다 괜찮다. 그런데 내 시어머니가 많이 다쳤다고 하네요. 양다리가 골절되었을 것 같단 얘기에 아휴.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이 정도면 천만다행이에요. 네, 양다리가 다 다친 상황이고 시어머니는 시아버님보다 훨씬 다쳤다고 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신호위반을 한 차량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전봇대에 크게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어머님께서 크게 다치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이 아프시겠어요? 나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리가 모두 골절된다던데요. 근데 왜 괜찮다고 하시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뼈가 약해져서 금방 나을 거예요. 의사가 진지하게 받고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괜찮은데요.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어머님은 계속 안심시키려고 하셨지만 안색은 매우 안 좋아 보였습니다. 작은 사고라도 사람들은 놀라기 쉬운데 어머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요? 제가 그렇게 아픈 모습을 본 후에 마음이 아프네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한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버님은 허리와 목이 아프시다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어머님은 다리를 부러져서 수술까지 받아야 했어요. 저는 시간을 내어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지 않아도 된다며 겸손하셨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몸이 아픈데 가족이 옆에 없다면 얼마나 서러우실까요?
그래서 전 더 열심히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다리 수술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둘 다 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부인은 당분간 휠체어를 사용해야 했지만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 대출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어. 대출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어떻게? 은행에 입금을 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편히 여기서 살 수 있어? 어떻게 대출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야? 내게도 말 좀 해줘야 안심이 되던데. 아버지가 처리해 주셨어. 천천히 갚으면 돼. 이제 괜찮을 거야.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그런 돈이 있으셨나요? 비상금이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어쨌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의 도움으로 전세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마음에 닥친 짐도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별다른 버팀목이 없던 아버지에게 그만한 돈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고요. 우리를 도와주신 시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님, 어머니,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어려우면 부모가 돕는 게 당연한 일이니 어쩌다가든 언제든지. 말하거라는 시아버지는 레벨도 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래, 우리 며느리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 법이야. 그러니까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말해. 알았지? 내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수술한 다리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까딱하면 내쫓길 판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근심을 털어버리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시댁에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 같죠. 은정아, 큰일 났어. 큰일이네요. 혹시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요? 지금 미연이가 연락을 주더라고요. 미연이가 큰일을 겪었다며 아마도 걱정인데요. 이기집애가 지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스프링클러를 잘못 건드렸는데 집안이 증발되는 물바다가 되어버렸대요.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에요. 신우는 시부모님이 나가셨을 때 담배를 피웠는데 호기심에서 불붙은 담배를 스프링클러에 가까이 달았요. 당연히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고 시댁은 비극적인 물난리를 경험했지요. 남편과 함께 방문한 시댁 상황은 정말 억울할 정도였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에 따라 모든 종류의 하루가 망가졌어요. 세간살림이 모두 망가져 버렸고 문제는 아래층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일을 원상복구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야 한다는 상황이었네요. 박미연이야, 너 정신을 차리고 왜 스프링클러에 담배를 함부로 대는 건데? 난 진짜 살짝 말린 거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쾅 하고 터질 줄은 몰랐지.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오빠? 어떻게 해야 하긴 뭘 어떻게. 업체 불러서 치워야 할 것은 치우고 처리해야 할 건 처리해야지. 아래층에도 보상을 해줘야 할 것 같고, 아유, 하여간. 그래, 일단 벌어진 일이니까 수습부터 해야지. 가전제품도 다시 새로 바꿔야 할 것 같고, 도배를 새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꽤 들 것 같아요. 일단 아버지를 불러서 견적을 내봐야 해요.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보아야 하죠. 아래층에 사는 사람과 얘기 좀 해봐야 해요. 그래야겠죠. 그럼 정혁이, 너가 아래층 사람과 얘기 좀 잘 해봐. 신우의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인해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도와준다면 좋겠지만 우리 부부도 생계가 힘들어서 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욱이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새벽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긴급한 연락이 왔고 전화를 불러놓고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시어머니는 응급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절 보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빈혈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악성인지 뭔지는 내일 정밀 검사를 봐야 알 수 있다며
오늘은 응급실에서 지내고 내일 바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계속 아픈 모양이라 어떡하지 싶네요. 아, 그렇구나. 그나마 다행이에요. 전 큰 병인 줄 알았어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곁에 있을 테니까요. 아버님은 들어가서 좀 쉬세요. 네, 그래요. 내가 있으니 좋네요. 네, 여성이라서 저가 간병해주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들어가 주세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수고 좀 하거라. 아버지께서는 약간 아쉬운 듯 입맛이 쩝쩝하시며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셨고, 저는 주무시고 계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몸이 아픕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검사 받아야 한다는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 마세요. 아무 일도 아닐 거예요. 제가 어머니 곁에 꼭 붙어 있을게요. 시어머니가 잠들어 계셔서 당연히 제 말은 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혼자 중얼거린 거였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시네요. 지금은 어떠신가요, 아가야? 네 시아버지 나가셨나 봐. 날 병원에서 몰래 빼내다오. 어머니,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아가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나를 빼내다오. 시아버지가 돌아오면 정말 큰일 날 거야. 아니, 어머니, 나는 시어머니의 급한 목소리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누구에게 쫓기는 것처럼 불안한 눈빛을 지니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알았어요. 제가 정혁 씨한테 전화할게요. 아니야, 정혁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가족들이 모르게 나 좀 빼줘 제발, 은정아. 저는 어머니의 반응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어머님이 무척 불안해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대로 병원에서 어머님을 빼내기로 했어요. 응급실 퇴원 수속을 밟은 후 차로 모시려는데 시어머니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이 후들후들 떠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리 수술 때문에 다리가 약해진 탓도 있겠지만 그건 꼭 공포에 질리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업고 병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곧장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곳이 제일 안전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이사하는 중 뜻밖의 방문으로 잠옷 차림으로 시어머니와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아니라고요, 은정아. 갑작스러운 시간에 어떤 일이 있으신 거죠? 안사돈, 안이사돈 아버님이 어떤 일로 그리 대접하시게 되었는지 라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을 만한 곳이 여길 빼고 없다는 말씀을 전하며 꼭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 드러난 시아버님과 신우의 행동들을 들으며 저 또한 크게 놀랐습니다. 몇 년 전 우연한 접촉 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되어서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일부러 사고를 내고 다니며 보험금을 챙겼다는데요. 그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결국 전문적인 보험 사기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면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에 일부러 충돌하여 보험금을 탔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까지 가담시켜서 보험 금액을 크게 늘렸다고 하네요. 사고가 클수록 보상받는 금액이 높아지는 부작용으로 시어머니의 몸도 부상을 입히게 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일부러 사고를 내는 과정에서 다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미리 부상을 주고 사고를 모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자해 공갈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양다리가 골절된 것도 시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해를 해서 만든 부상이라는 것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남도 아닌 가족에게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이미 망가진 몸으로 어떤 발악을 할 것인가요? 하지만 은정이를 만나고 난 뒤로 조금씩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지 않으면 은정이도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었다고 하였는데요. 사돈, 은정아,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제 더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시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에 제 마음도 무너져 버렸어요. 만일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저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친정 부모님은 의논 끝에 이 사건은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친정집에서 잠을 자셨습니다. 그동안 시댁 가족들은 저와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남편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마자 시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로 향하였고 이 모든 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설명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보험사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 의뢰가 있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아버지의 수상한 행동들로 인해 이미 보험사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자백으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내며 시아버님과 시누이는 곧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었네요. 남편 또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범죄 혐의에 대한 방조와 강요로 인해 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도 범죄 가담 혐의로 자유롭지 못했지만 자백을 하긴 했지만 강요로 인한 가담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당장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동안 문자를 작성할 때는 문장 끝에 이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라는데 유의십시오. 그래서 보다 나은 연결어는 때문에 또는 그러므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지칭할 때는 전문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무관련된 정보도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보험 사기를 요청해왔고 그동안 M1은 시어머니만 다치고 고통받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터졌을 때도 자신의 위기를 직감한 시어머니는 일부러 쓰러진 척을 하며 제게 도움을 청했던 것이었죠. 시어머니의 용기는 구렁텅이에 빠진 시어머니의 인생을 구조하며 남편의 본 모습을 모르는 채 삶을 이끌어준 셈이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결국 자유를 찾아냈어요. 이로써 수십 년간의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와 어머니는 각자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가게 되었고 신부 남편은 그에 비해 다소 혐의가 가벼워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죄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시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거의 공중분해와 같이 해체되었지만 전 정말 불행 중의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낭비된 시어머니의 오랜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희망이 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인생을 서로 응원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함께 이겨냅시다. 지금은 힘들지만 잘 이겨내고 계세요. 제가 이 채널을 통해 제 사연을 소개하면서 시어머니께 힘내시라는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